시작하겠습니다. 자, 640번부터 혹시 644번까지 질문이요. 643번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643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걸 진짜 이렇게 풀려면 너무 귀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지금 2차식이 있고, 여기도 2차식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뭡니까? 적어도 하나예요. 이 적어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져요.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 2차식 둘 중에 하나는 최소 실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를 적어보면 여기는 실근을 갖지만 여기는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여기는 허근을 갖지만 여기는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둘 다 실근을 갖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럼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특히 오늘 아마 경우의 수를 배울 텐데,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에는 반대로 풀자라는 거야. 반대로라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최소 실근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둘 다 허근 나올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지. 허근. 그럼 우리는 이 경우를 찾아서 거꾸로 뭐 하면 돼? 부정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경우의 수가 한 번에 구해지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각 허근을 가질 때 한번 찾아볼게. 앞에 거 허근 갖는다 판별식 쓰면 뭐 나오냐면, 자, 앞에 거 짝수공식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나와. 그럼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보면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니까 k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쪽 판별식 써볼게. 이쪽도 혹시 짝수공식 쓸 수 없네, 여기는. 그럼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가 좀 이제 더럽지. 얘도 허근 갖는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고, 음수 곱하면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돼야겠지 무조건. 그러면 k는 뭐보다 크던가? 3분의 1보다는 크던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았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범위를 찾아볼까? 이 두 개의 공통범위? 두 개의 공통범위를 찾으려고 수직선을 표시해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하면 되고, 그리고 3분의 1보다는 크다. 그럼 3분의 1을 여기라고 하면 3분의 1보다는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의 공통범위는 여기거든요. 즉 뭐냐면 3분의 1부터 3까지다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지금 공통범위를 왜 찾으신 거예요? 만약에 3분의 1부터 k 값이 3까지다 라는 걸 찾아버리면 이건 무슨 뜻이죠? 둘 다 허근이 나오는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 실근이라는 건 반대로 풀었기 때문에 전체라는 건 여기서 수직선에서 전체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에서 요 경우만 빼면 무조건 뭐 할 거다? 다 둘 중에 하나는 실근 또는 둘 다 실근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정. 해보자라는 거. 그럼 부정을 해보면 3분의 1보다 크던 건 결국엔 K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질 거고, 3보다 작으라 그랬는데 K는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3보다 크거나 같아지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제가 K랑 암파 둘 중에 하나는 3이고 3분의 1이겠지. 그럼 곱하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다 찾느니 반대로 찾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645번부터 650번까지 질문이요. 648번이요. 자, 648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48 보시면 일단은 문제에서 뭘 줬죠? 조건을 줬어요. 3부터 5까지야 라고. 근데 이 3부터 5 사이에서 누가 2차식이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것도 무려 항상. 그럼 얘들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 제발 부탁인데 이런 문제들 제발 풀 때 그림을 먼저 떠올려줬으면 좋겠어. 얘 2차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2차식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3과 5 사이에서는 최소한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항상 밑에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3 넣었을 때가 항상 뭐던가 음수이거나 0이던가 5 넣었을 때도 음수이거나 0이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fx라고 취급했다면, 얘를 fx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뒀다면 f3과 f5를 구해서 둘 다 0보다 작게 되는 공통 범위를 찾자라는 거지. 그래서 3을 넣어 볼게. 3 넣으면 마이너스 4k, 3 넣으면 9, 12 없어지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나올 거야. 두 번째 5 넣어 볼게. 5 넣으면 마이너스 4k, 5 넣으면 25에서 20 빼면 5 더하기 3은 8이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넘기고 K 4로 나눠져 버리면 K는 뭐보다는 크다? 2보다는 크다라는 거야. 그럼 얘의 공통범위는 뭐가 되겠어?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 제일 작은 값은 2.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11명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여기부터 저 끝까지는 뭔가 다 20점 아래였으면 좋겠어, 수학 점수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애들 중 가장 작은 점과 가장 큰 점을 찾아서 걔네 둘 다 20점 아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거든지 항상 0보다 작다를 만족할 거니까 양쪽 경계선만 따져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또 649번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649번 한번 볼게. 649 보시면요. 자, 가족권은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k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 문장이죠. 얘들아, 이 문장 외우세요. 모든 실수 나오고 2차식 나오고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 외워도 돼요. 뭐냐면 바로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왜 그러냐면 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도 꼭 따져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걸 외우기 싫으면 제발 부탁인데 수학은 잘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그래프 잘 그리면 된다 그랬잖아. 자,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여기 x축이 있었어. x축이 다 0입니다. 0보다 큰 쪽에 이차함수가 다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그림을 최소한 어떻게 그려야 돼요? 공중에 붕 뜨게 이 그림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이 그림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모양이 보여야 돼. 두 가지 조건이. 1번,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최고차항계수는 일단 양수여야겠다라는 게 보여야 되고, 2번, 아래로 볼록이면 다 되냐? 그건 아니야. 아래로 볼록이지만 최소한 얘는 공중에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얘처럼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혹시 요 앞에 부등식이라고 나왔는지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등식이라는 것은 최고차항계수가 0돼도 돼요. 여기선 k가 0돼도 되는 조건이 걸려 있는데 2차라는 건 절대 2차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니까 2차는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49번의 가조건을 보면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2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혹시 최고차항이 0돼도 돼? 라는 것도 따져줘야 돼. 그래서 3번에서 k가 0 될 때 혹시 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0 넣어봤거든. 0. 그럼 없어지지. 1은 0보다 크다. 말 되지. 오케이. 그럼 얘도 인정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1번과 2번에서 찾은 범위에다가 k는 0까지를 꼭 포함시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볼게. 판별식만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럼 k는 일단 0부터 4가 나올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0부터 4에다가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될 거고 거기다 0까지 추가하니까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얘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 나조건 한번 가볼게. 나조건에 보니까 얘는 이제 차이점이 딱 보이지.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 왜 2차란 말을 굳이 줬을까요? 혹시 최고차항이 미지수면 걘 절대 0이 되면 안 돼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시작할게. 얘는 다행이다. 1이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이 뭐래? 서로 다른 두 양수의 근을 갖는데.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럼 벌써 얘들아, 수학도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면 요 한 문장에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 첫 번째, 서로 다른이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라고 돼 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고, 그 두 근은 항상 양수여야 된대. 근 자체가 양수라는 건 두 근의 합도 양수 나와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 나오란 뜻이네요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시작할게. 판별식은 짝수 공식 써도 될 것 같아.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들아,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에이, 우리 인수분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하면 그건 1학년이 아니지. 자, 인수분해 안 되면 내가 항상 뭐부터 따져라? 판별식부터 따져라 하는데, 얘 판별식 쓰면 음수 나와. 얘 판별식이 음수 나온다는, 얘들아, 무슨 뜻이지?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야. 왜? 이 그래프 자체가 이미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양수일 테니까 이걸 만족하는 K는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거기다가 두근의 합, 이 K는 양수고, 그럼 K는 양수가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두근의 곱, K-1이죠. 걔도 양수다라고 나오니까 K는 1보다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한 놈, 두식이, 석삼, 요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나 조건의 답이 될 거니까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모든 실수의 교집합은 1보다 크다니까 나 조건은 K는 1보다 크다가 해가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실수 K의 범위를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으면 좋겠대. 그럼 교집합 찾으라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범위값? 그럼 얘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651번부터 654번 질문이요. 651번에 2번이요. 자, 651번에 2번 가볼게요. 자, 오늘은 진짜로 수업 잘 듣고 질문 잘하고 질문 다 끝나면 오늘은 그냥 7시 10분에 바로 귀가시킬게. 알았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들어줘. 만약에 제이가 존다. 우리 이럴까? 한 명 지적받을 때마다 다 같이 5분씩 늦게 가기. 5분은 좀 너무한 것 같아. 맞아. 한 3명만 지적당해서 15분이면 막 1분 어때? 1분. 1분은 괜찮잖아. 1분. 그러니까 만약 옆에 친구가 하면 째려봐서 깨우든가 아니면 존나 물건 던져버려. 맞춰도 돼. 알았지? 그리고 막 한 명이 줘라. 한 5명이 던져도 돼. 걔를 위해서. 만약에 깨우면 제로. 깨우면 제로. 만약에 안 깨워. 막 얘가 졸고 있어. 근데 내가 봐도 얘는 졸고 있는데 너네들도 알아, 그거를. 근데 막 머뭇거리고 있어. 그럼 이제 1분씩 쌓이지만 갑자기 이제 우찬이가 열받아서 만약에 준영이가 졸고 있었어. 근데 우찬이가 빡쳐갖고 일단 칼을 던졌어. 그럼 그거는 제로. 그거는 잘한 거니까 칭찬으로 간다 이거지. 뭐 칼, 돌, 뭐 상처 줄 수 있는 거 던지면 플러스 막 1분씩 일찍 가기 막 그런 거 있잖아. 알았지? 자, 65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651번에 2번 보시면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을 줬어요. x제곱 마이너스 ax. 왜냐면 선생님도 힘들고 너네들도 힘들어. 만약에 내가 너네들은 얼리버드를 하는데 나는 탱자탱자 1시에 출근해가지고 막 들어와갖고 나 혼자 신나서 수업하면 사실은 내가 너네들한테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도 나 여기 9시 한 20분쯤에 도착하거든요, 오전. 그럼 우리 같이 힘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난 너네들한테 할 자격이 있어. 나도 오늘 라면 먹었어.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불쌍하니, 그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깨우세요. 깨워. 알았지? 뭐 던지세요. 그냥 막 던지고 막 드립 날려도 돼요. 왜냐면 우리 막 빡치는 말 들으면 잠 깰 때가 있잖아. 그럼 준영이가 만약에 우찬이가 존다. 준영아, 건드려. 가족을 건드리라고, 알았지?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지금 보면 여기서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나왔대. 근데 얘들아, 상상을 해보자.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선생님이 칠판에 푸는 게 왜 이렇게 푸냐면, 너네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대로 풀어야지만이 되는데,
질문하러 갖고 온 애들 보면 풀이가 정말 남달라. 난 저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풀고 있더라고. 얘들아, 그러지 말고 거의 이 풀이에 가깝게 풀어야 다른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도 야,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난 마플 교과서를 한 번도 안 풀어봤거든. 근데 난 보자마자 애들이 질문하면 난 풀어. 왜? 나는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 개념을 아니까 풀어내는 건데 여러분들은 늘 새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어서 그래. 자, 가보도록 할게. 나도 만약 이 문제가 처음에 학교 시험에 나왔어. 그럼 난 이렇게 풀 거야. 이 차식이 두근을 갖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네 라는 것까지는 나도 학생이라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파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대.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알파가 있게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베타는 0부터 3 사이에 있으면 좋겠대. 0부터 3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라는 거야. 그럼 저 그림에서 너네가 찾을 수 있는 걸 다 말해봐. 1번 선생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양수고요. 2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다가 근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 3번 0 넣었을 때는 음수고요. 3 넣었을 때는 양수가 돼야 최소한 또 0에서 3으로 올라가다가 근이라는 게 탄생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솔루션이에요. 끝.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기다 마이 넣고 0보다 크다. 마일 넣고 0보다 작다. 0 넣고 0보다 작다. 3 넣고 0보다 크다. 이 4개의 범위의 교집합을 찾는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건. 단순 노동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림으로 유추해 줬으니까. 자, 다음 또 질문이요. 654번까지. 없어요? 654번 내가 진짜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를 설마 이제 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푼 사람들도 조금 반성해야 되는 풀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654번 보면 이 fx를 진짜 식을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x 빼기 k를 넣어서 마3부터 3이다 해서 k를 찾고 다시 또 k를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fx에 넣는 친구들인데 이러면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시간 써먹는 거예요. 학교 시험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보통 그렇게 푼 학생들은 진짜 한 2문제 날라가는 거죠. 자, 654번 천천히 봐볼게요. 654번 보면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고 있어요. 누가? fx가. 이건 문제에서 줬어요. 제가 따진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f 2분의 x 빼기 k가 0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의 해가 뭐가 나왔다? 마3과 3이 나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좀 찾아볼게요.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언제예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알려줬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결국 요 안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다 음수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마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면 땡큐라는 거야. 따라서 얘 대신에 여기다 넣으면 2분의 x-k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고 k를 더하면 바로 요런 부등호가 나오는데 이 부등호가 바로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해를 구하는 건데 그 해가 뭐래요? 얘래요. 그럼 얘랑 얘랑은 결국 같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k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찾는 거예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거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문제로 바뀌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f 3분의 마이너스 x, k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세요.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래. 그럼 또 이걸 누가 fx를 찾아? 그럼 시간 모자르다니까. 그럼 무슨 뜻이야? 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요 범위에다가 요 x를 또 투입하자라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3 곱하고요.
여기 부등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x 앞에. 1 빼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음수 곱하면 최종적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요곳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빼기 알파?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정답은 9.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 이거를 설마 fx를 직접 찾아서 구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문제. 나중에 혹시 주간 테스트라든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 나오면 틀리면 진짜 죽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다음 또. 없어요? 자, 그러면 앞에 변형 발전은 던지세요. 번호를 그냥 무작위로 던지세요.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621번까지인가? 621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 번호 다 던지세요. 618번. 618번이요? 자, 618번 같이 가볼게요. 자, 618번에 혹시 몇 번이야? 둘 다요? 이거 둘 다 할게요. 왜냐면은, 너 1번 맞았어? 네. 근데 어떻게, 1번과 2번은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618번에 1번이랑 2번을 보면 4차식은 4차식인데 무슨 4차식이라고 해야 돼요? 보기차식이다. 특수꼴의 4차식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칠판 봐봐. 이거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우리가 보기차식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보기차식 어떻게 풀어요? x제곱을 t로, 뭐 대문자가 됐든 a가 됐든 뭔가를 치환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대문자 x로 치환했다라고 해볼게. 그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됐죠? 이해 안 될 때 말해봐. 솔직히 이 정도면 IQ 한 돌고래 이하는 다 해요. 이해 솔직히 말하면. 갈게. 우리 얘 대문자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여기서 x 값이 2개 나온다라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풀었지? 저 대문자 x 대신에 소문자 x제곱으로 다시 바꿔서 얘가 네모와 세모가 나온다라고 해서 찾았어요. 그러면 뭘 제곱해야 네모가 나옵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모지 않냐? 그리고 또는 x제곱이 세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세모지 않냐? 이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이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 그럼 답이 항상 이렇게 뿔마 4개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요 선생님? 잘 보자 이거지. 만약에 여기서 네모 세모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 근데 여기서 네모 세모 잘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네모는 플러스인데 세모는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엔 네모가 플러스가 들어갈 거고 세모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면 우리는 얘는 실근이라고 말하지만 얘는 무슨 근이라고 해요? 허근이라고 해요. 아,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네모와 세모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제가 얼리버드 때 질문했는데 얼리버드 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설명했고 이 문제는 아예 개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만약에 x제곱이 여기서 나온 x제곱이 두 개가 뿔뿔일 수도 있고 뿔마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이 네모 세모의 부호가. 이거에 따라서 실근은 몇 개고 허근은 몇 개인지를 외워두자. 이해한 다음에 외워두자라는 거야. 만약에 둘 다 플러스였으면 여기서도 뿔마 2개, 여기서도 뿔마 2개니까 아 얘는 각각 실근 몇 개? 2개 더하기 2개 해서 얘는 총 실근을 4개 갖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것은 결국엔 실근이 2개 나올 거고 여기선 허근이 2개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면 허근 2개에다가 허근 2개가 합쳐져서 얘는 허근만 4개를 갖겠구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건 더 하수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고. 무슨 뜻이냐? 선생님, 얘네 둘이 뿔뿔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도 뿔뿔이니까 결국엔 두근이 항상 양근이 나와야 돼. 아, 그러면요. 실근 2개, 실근 2개, 총 실근을 4개 갖는 건 다시 말하면 바로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는 거네요. 그치? 여기서도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합과 곱이. 근데 만약에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를 가지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테니까 두 근의 곱이 뭐 나오겠다? 음수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럼 여기서 합은 왜 못 따져요? 몰라 이건. 두 개 더한 게 양수일 수도 있고 두 개 더한 게 음수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곱한 건 늘 음수니까 얘를 사용했겠구나. 마지막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두 근의 합은 음수일 거고 두 근의 곱은 양수 나오는 걸 이용하면 될 거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여기서 좀 고기 끄덕이는 애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주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 2차식이 꼭 두 개 갖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건 없다라는 거야. 왜? 얘는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 네모와 세모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중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중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긴 실근 4개, 실근 2개, 허근 2개, 허근 2개, 실근, 허근 2개. 얘는 합쳐서 어쨌든 계속 4개라는 걸 만족하거든. 그러면 어쨌든 실근을 4개 갖는다라는 건 이 모두 다 결론적으로는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왜? 얘가 2개 나와야 그 다음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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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얘 자체가 하나 나오면 어떡하니? 얘가 중근이 돼버렸어. x가 별표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x제곱은 별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근 자체가 예를 들면 별표가 양수면 2개밖에 안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 2개조차도 다 중근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18번에 그럼 1번 봐봐 얘들아. 618번에 1번. 618번은 내가 안 풀 거고 여러분들이 뭘 따져야 되는지만 말해봐. 618번에 1번은 뭘 따져야 될 것 같아? 1번. 서로 다른 내실근 이렇게 4개 가져야 된대. 4개 가져야 돼? 그럼 결국엔 1번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고 2개가 결국 합도 양수, 곱도 양수라는 거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라는 걸 따진 게 정답이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2번은 뭘 따져야 돼? 여러분 2번은 뭘 따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이래. 그럼 얘네? 그럼 일단 2개, 총 합쳐서 4개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고 단지 두 근의 곱이 음수 나오면 되겠다. 끝나겠지.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풀면 어떤 애들은 그냥 주구장창 또 뻘짓하고 있는 거고 개념을 잘 아주 이해하고 했다면 바로바로 뭘 따져야 되는지 말고 바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럼 예를 들면 618번에 2번을 질문했으니까 판별식부터 먼저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4의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야. 얘는 0보다 크다 하나 나오면 되고 두 근의 곱이 뭡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 즉 얘와 얘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가 정답이다 라는 거지. 준영이 잘한다. 1분. 자 다음 또 번호 던지세요. 600번? 600번에 2번? 가볼게요. 얘들아 준영이가 졸았어. 다들 준영이를 쳐다봐 주시면 돼요. 존나 빡치게. 자, 600번에 2번에 별표 치세요. 자, 600번에 2번 한번 봐볼게. 자, 600번이 그럼 궁금한 거 하나 있어. 600번에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2번이 왜 학교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 거야. 600번에 2번은 이대부고랑 서울여고가 출제를 했어요. 왜 600번에 2번이 1번과는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이점 봐봐. 600번에 1번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눈깔이라는 게 달려있으면 차이점을 보이실 거예요. 600번에 2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차이점이 뭡니까? 600번에 1번은요, 같은 x값을 넣었어요. 근데 600번에 2번은 다른 x값을 넣었어요. 그럼 도대체 같은 거 넣었을 때랑 다른 거 넣었을 때는 뭔 차이냐? 제가 쉽게 비유할게요. 우리가 승현이랑 제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우리 성적 내기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5과목을 시험을 봐서 누가 더 높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어. 그러면 이 600번의 1번은요, 같은 X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같은 과목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냐, 제이야, 너 국어 몇 점이야? 승현아, 너 국어 몇 점이야? 너가 높네? 너가 이겼어. 너 영어 몇 점이야? 너 영어 몇 점이야? 같은 과목을 비교해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따지는 게 바로 600번의 1번이에요. 그래서 같은 과목을 따졌을 때, F가 항상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 알고 봤더니 승현이가 전교 1등이었어. 올백이야. 그러면 제이가 어떤 점수를 말하든지 간에 얘가 1등이면 어때? 항상 얘가 이길 수밖에 없지. 따라서 얘는 그냥 반대쪽으로 넘겨서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만 보이면 돼. 끝.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600번에 1번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g를 f 쪽으로 넘겨가지고 이 식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억울해. 뭐냐면 승현이한테는 국어 점수 물어보고 제이한테는 영어 점수를 물어봐. 오히려 다른 과목을. 얘한테 너 국어 몇 점이야? 저 100이요. 너 영어 몇 점이야? 저 80이요. 그러면 승현이가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다른 과목을 물어봤잖아. 근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과목을 물어봐도 승현이가 항상 점수가 높대. 그럼 이건 뭐를 입증하면 될까? 자,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수학, 과학, 영어, 과학. 뭐 다 달라. 물어보는 족족 다 달라. 과목이 서로 달라.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항상 1등 했으면 좋겠대. 얘가 항상 이겼으면 좋겠대. 그 말 뜻은 뭘까? 바로 내가 이 F한테 그러는 거야. F야, 너 제일 못 본 게 몇 점이야? 라고 물어봐. 나 제일 못 본 게 99점. 그 다음에 G한테 가서 물어봐. G야, 너 제일 잘 본 게 몇 점이야? 나? 97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게 얘가 제일 못 본 게 얘가 제일 잘 본 것보다 높냐 이거지. 그러면 제일 못 본 것과 제일 잘 본 것만 비교해봐도 제일 못 본 게 높다면 어떤 과목을 비교해도 어떻다? 항상 잘한 거 아니냐라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F의 최소값을 찾고요. 그리고 G의 최대값을 찾아서 바로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최소값 찾아볼까요? F는 2차인데 최소값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 1 나올 거예요. 그리고 G의 최대값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걔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되니까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M 값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같은 게 들어갔냐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진짜로요? 짜로 진짜로? 여기 뭐 답지가 좀 오류 있었던 거 있었는데? 몇 번? 597번이 얘들아 답지 오류래. 596번에 x는 마이보다 작다와 x는 4보다 크답니다. 밑에 빠른 답지가 2라고 돼 있는데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 뭐지? 뒤에 그 노말인가에 하나 더 있었죠. 647번도 또한 답이 1번이에요. 우리 답이 1번입니다. 근데 왜 답이 2번으로 돼 있습니까? 라면 그 해설지 읽어보면 정수의 개수가 5개 될 때를 찾아놨어. 해설지는. 그래놓고 우린 4개 찾으라고 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방식대로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답이 1번이고요. 해설지가 있는 대로 5개 될 때를 찾으면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문제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답을 수정하면 돼요. 1번으로.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잠깐 진도는 잠깐 멈추고 진도는 요 모의고사 문제 풀고 나갈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요 맨 앞에 꽂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과목은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 쪽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 다음에 순열 배울 거고요.
순열 다음에 조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상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확통을 다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다음에 배우는 게 2학년 과정으로 가서 원순열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다시 중복 순열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중복 조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왜 지금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을 잘해야 되냐? 2학년에 들어가서는 바로 전혀 새로운 원순열과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배우다 보니까 이 앞에 거를 다시 반복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 개념을 가지고 2학년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경순조는 바로 이어지는 과정이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어제 화목일반은 제가 경순조를 한 번에 설명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먼저 경우의 수부터 먼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사건의 개수를 세는 거를 우리가 바로 경우의 수다라고 세면 돼.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첫 번째, 절대 빠짐없이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외 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가 적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실수가 적으려고 하면 특히 경우의 수 파트는 거의 노가다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순열과 조합에 가면 당연히 P라는 공식을 쓸 거고 C라는 공식을 쓸 건데 사실은 P와 C를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P와 C를 쓴다라는 건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는 거고 대부분 여기 배우는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리고 모의고사 4점짜리들은 거의 대부분 노가다성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노가다 안에서 당연히 조금 빨리 계산할 때 P와 C를 쓰는 거지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 바로 P 쓰면 답 나오고 바로 C 쓰면 답 나오는 문제는 거의 2점짜리랑 3점짜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의 수에는 크게 몇 가지 법칙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합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고배법칙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를 합법칙이라고 하고 뭐를 고법칙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합법칙은 일단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고법칙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뭐가 도대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냐라고 하면 쉽게 예시를 들어주자면 A에서 B 지역으로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갈 건데 버스는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지하철은 2가지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에 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줘라고 하면 버스가 3개고 지하철이 2개니까 3 더하기 2냐, 3 곱하기 2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3 곱하기 2와 3 더하기 2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걸 3 곱하기 2라고 해석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 내 상체는 버스를 타고 하체는 지하철을 태워서 간 거다라는 거야. 왜? 동시에 버스와 지하철을 다 탄 거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상 얘는 3 곱하기 2가 아니라 3 더하기 2더라라는 거야. 왜? 내가 버스를 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벌써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합법칙은 항상 뭐뭐이거나 그리고 뭐뭐 또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더해주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곱사건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밖에를 나갈 건데 상의와 하의가 있더라라는 거야. 상의가 3벌, 하의가 2벌이 있는데 상의만 있거나 아니면 하의만 입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상의와 하의는 항상 세트로 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의와 하의는 동시에 입고 나가야 된다.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얘는 그래서 6가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법칙에는 그리고 동시에라는 말이 써 있으면 고법칙을 많이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사건을 벌였을 때 그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사건을 곱하면 되지만 따로따로 발생해야 된다면 각각의 사건을 찾아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대표적인 경우의 수가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있다 이거야. 첫 번째, 바로 색칠이다 이거야. 근데 이 색칠을 처음에 너무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방법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 뭐냐면은 여러분 대부분 이 경우의 수 파트를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없게끔 가르치려면 제일 많이 가르치는 방법이
요런 거 색칠할 때 어떻게 가르쳐? 5, 4, 3, 3, 3, 막 이런 걸로 가르친다, 이거야. 지금 보면 이 6개의 공간에 6가지의 색깔을 칠할 텐데, 경계선에는 항상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대. 그리고 또 칠한 색깔을 또 칠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여기다가 이제 색칠을 할 건데 A 지역에 몇 가지? 6가지를 칠할 수 있고, B는 A에 칠한 한 가지를 빼야 되니까 5가지, C에는 B와 A를 뺀 4가지를 칠할 수 있고, D에서는 C와 A랑만 다르면 되니까 똑같이 4가지가 나올 거고, E도 4가지, F도 4가지. 그래서 6, 5, 4, 4, 4, 4, 4 이렇게 가르치더라라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문제들만 저렇게 풀려요.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들이 사실은 대부분 수두룩하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언제는 이렇게 풀리고 언제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될 때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될 때,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면 A 입장에서는 B, C, D, E, F랑 모두 다 겹치기 때문에 한 놈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은 정답에 가까워져. 왜? 그만큼 중복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중복 없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A처럼 B, C, D, E, F랑 다 겹치는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중복된 횟수가 줄어들 거니까 정답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색칠 문제가 있다 이거야. 공간이 뭔가 어중쩡하게 이렇게 있는 문제들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 B, C, D, E에다가 5가지의 색깔을 칠하면서 경계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색깔을 또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걸 만약에 5, 4, 3, 3, 3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됐든 이런 문제들이 됐든 무조건 하나의 공식으로만 풀면 사실은 무적이다 이거야. 무슨 뜻이냐? 이거를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무조건 찾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실수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방법으로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1번, 같은 색을 칠해도 될 때, 같은 색을 칠할 곳. 2번째, 다른 색을 칠할 곳. 이렇게 2가지를 먼저 나눠야 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잘 보니까 요 A, B, C, D, E에서는요, 절대 만나지 않는 공간이 있더라라는 거야. 누구지? 예를 들면 A와 E는 절대 안 만나고, B와 E도 절대로 안 만나고, A와 D도 절대로 안 만나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A, E 또는 A, D 또는 B, E 이렇게 죽어도 만나지 않는 공간을 한 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만약에 A와 E를 잡았다고 칠게. A와 E를 같은 색깔을 칠한다면, 2번 A와 E를 다른 색깔을 칠한다면 이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잘 보세요. A와 E에 만약에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러면 A와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럼 벌써 하나의 색깔을 썼죠. 그 다음 C를 칠할게요. C에는 A와 E가 같은 색깔이니까 그 색깔을 제외한 4가지를 칠하면 되고요. 그럼 B에는 A와 C랑만 다르면 되니까 2가지를 빼면 되니까 3가지가 됐고요. D 입장에서는 B, C, E가 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2가지를 칠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5, 4, 3, 120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2번째, 만약에 A랑 E랑 다른 걸 칠하면 A에는 5가지를 칠할 수 있으면 E에는 A에 칠한 다른 색깔을 칠하라 했으니까 E에는 4가지를 칠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벌써 A랑 E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C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 그 다음 B에는 요 2가지랑만 다르니까 3가지. 그 다음 D에는 요 3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2가지. 그래서 얘는 20에다가 40에다가 94, 360. 그래서 얘는 정답이 둘이 더한 480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할 곳과 다른 색을 칠할 곳을 미리 선정한 다음에 하면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새지거나 덜 새지는 일이 없으니까 항상 색칠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앞으로 이 방법대로 풀다가 틀리면 나한테 개쪽당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 A2를 선정할지, 예를 들면 A2를 선정할지, A-D를 설정할지, B2를 설정할지는 제가 어떻게 고릅니까? 라고 하면 이 고르는데도 기준이 있어요. 이 고르는데도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기준이면 좋냐면요. 일단 영향을 많이 끼칠수록 좋아요. 영향성이 많을수록 좋다. 무슨 뜻이냐면 많이 닫고 있는 거를 먼저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B와 D를 선정하면 안 돼요 라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B랑 E를 선정하면 안 돼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B와 D를 선정하면 B는 꼴랑 AC한테밖에 영향을 안 끼치고 D 입장에서는 AC, E한테밖에 영향을 안 끼쳐요. 영향을 많이 주면 줄수록 중복된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향성이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2번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퐁당퐁당이어야 돼요. 퐁당퐁당. 근데 퐁당퐁당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선정할 때요. BD, BE, BF, CE, CF, DF. 제가 지금 말한 건 죽어도 안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 만나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BD, CE, DF를 선정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BD, BE, BF는 그 중에서 BD만 되고 CE만 되고 DF만 선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방금 퐁당퐁당이랬죠.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두 개를 선정했을 때요. 그 두 개는 가운데 한 놈을 기준으로 양쪽에 퍼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퐁당퐁당이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B랑 E를 선정하면 C와 D가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CD에 칠할 때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걸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공간이 더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AF 선정해도 되고 AD 선정해도 되고 AE 선정해도 되고 BF 선정해도 되고 BE 선정해도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최선입니까? 누가 가장 답에 가깝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면적을 많이 영향 끼칠수록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B가 한 놈, 두 놈, 세 놈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B를 먼저 선정하는 게 좋고요. B 다음에는 한 다리 건너서 퐁당퐁당 이렇게 해서 F를 선정하는 게 좋다. 또는 하나 이렇게 건너서 E를 선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A, F를 선정하는 건 좀 그렇다. 왜? A와 F 사이에는 BD도 있고 CE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왜 어렵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깐에는 이게 맞는 풀이로 생각해서 풀었는데 틀릴 때도 있고요. 이게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맞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아무렇지 않게 정해놓은 이런 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룰을 다 개념 노트에다 쓸 수는 없어요. 왜? 문제마다 너무 다양해요. 색칠하는 공간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선정하는 게 좋다. A 입장에선 BC한테 영향을 끼치지만 B 입장에선 DC, A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바로 B를 선정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퐁당퐁당은 B를 선정했을 땐 F를 선정해도 되지만 B를 선정했을 땐 E를 선정하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 왜? 그 다음에 E 보니까 E 입장에서도 D, E, F, C 이 세 놈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B, E로 잡았을 때는 거의 답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색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집중하라 그랬어. 두 번째는 교란 순열이에요. 선생님 저희 순열 안 배웠는데요? 그쵸? 순열 안 배웠어요. 근데 왜 교란 순열이냐? 요즘에는 새로운 용어로 완전 순열이라고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순열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교란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왠지 교란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 뭔가 혼선을 빚는다라는 뜻 같잖아. 뭔가 헷갈린다는 뜻이잖아. 이 교란 순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예를 들면 5명이요. 자기 책가방 놓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5명이. 예를 들면 A, B, C, D가.
근데 자기 가방에는요, 일단 알게 모르게 소문자로 표시를 해놨어요. 내 가방은 이거야 라고. 근데 내가 걔 5명을 바깥으로 내보내. 그 다음 얘네들을 막 섞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 5명 들어와. 들어와서 저 앞에 가방이 놓여져 있지. 자기 자신 거 말고 남의 거 하나씩 다 갖고 가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는 자기 자신 거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대문자 A는 이제 B를 갖고 갔다고 칠게. 그러면 B 입장에선 자기 거 갖고 갔고 자긴 다 선택해도 되네. 그럼 B 입장에선 A 선택해도 되고 C 선택해도 되고 D 선택해도 되고 E 선택해도 돼요. 자, 그럼 C 입장에서는 B, A 걸 가져갔으니까 C를 제외하고 D 아니면 E를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C를 가져갔다 치면 B, C를 가져갔으니까 C 입장에선 A를 가져가도 되고 D를 가져가도 되고 E를 가져가도 돼. 이처럼 지금 꼭 이게 나뭇가지가 옆으로 쫙 퍼지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것 같잖아. 이렇게 나뭇가지가 파생돼서 뭔가 유전,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유전처럼 쫙 뭔가 옆으로 되는 경우의 수를 쓰는 걸 우리가 일명 수용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용도는 되게 멋있는 말이고 사실은 그냥 노가다예요. 진짜 다 써보자. 누가 누구 가방을 갖고 갈지 다 한번 표시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이 수용도를 통해서 결국 이 교란수녀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 이 교란수녀를 증명하는 건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 빼놓고 시중 문제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이 교란수녀를 한 번쯤은 증명해보고 싶다 하면 수학의 정석 실력편을 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그 공식 절대 안 씁니다. 엄청 길어요. 그 교란수녀 증명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수용도를 그릴 텐데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 몇 가지 나오는지 아세요? 5명이 자기 자신 거 아닌 남의 거 갖고 가는 경우의 수가 44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이거 B 하나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쫙 지금 그림을 나뭇가지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게 B 가져갔을 때, C 가져갔을 때, D 가져갔을 때, E 가져갔을 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세보면 44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선생님은 저걸 44가지를 그려보셨어요? 나는 한 번쯤 학창시절 때 그려봤지만 지금은 안 그려봐도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지금은 이미 수학자들이 외우라고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자, 뭐 거기 제가 교란수녀에다 써놨는데 1번. 만약에 2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의 거 갖고 가래. 얘들아, 2명이 남의 거 가는 거 몇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 한 가지밖에 없겠지. 당연히. 서로 남의 거 갖고 가면 되니까. 2번째, 3명이 남의 거 갖고 가래? 그럼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3번, 4명이 자기 자신 거 아닌 남의 거 갖고 가는 거 9가지가 돼요. 마지막 4번, 5명이 자기 자신 거 아닌 남의 거 갖고 가래? 44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뒤에도 있죠. 있는데 이 근방 고등학교들은 딱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미안하지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난 분명히 이거 외운다 그랬다. 이거 이해하면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야. 2명일 땐 1가지, 3명일 땐 2가지, 4명일 땐 9가지, 5명일 땐 44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거 문제 하나만 내주세요. 이거 어떻게 나와요, 문제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A1, A2, A3, A4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AI는 I를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놓고 I에는 1, 2, 3, 4 이렇게 표시돼 있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판단을 하면 4명의 학생이 있대. 자기 이름에 지금 번호가 붙어 있나 봐. 1, 2, 3, 4라고. 근데 AI는 I가 아니다. 여기다 일러봐. 첫 번째는 1번 가방 갖고 가지 말고 2번째에는 2번 갖고 가지 말고 3번째에는 3번 갖고 가지 말고 4번째에는 4번 갖고 가지 말래. 즉 자기는 자기 자신 번호를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4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간다. 답 몇 가지? 9가지. 답은 그래서 그냥 진짜 9예요. 이거는 뭐 그림 그려서도 안 되고요. 뭐 수영도 그리면 당연히 안 되고 뭐 공식도 못 써요. 이거는 그냥 외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무조건 외운 사람이. 아셨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내거든요. 학교 시험은 가끔 이렇게 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똑같아요. A1, A2, A3, A4, A5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는 거야. 한 명은 자기 자신 거 갖고 가.
근데 나머지 4명은 남의 거 갖고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 2, 3, 4, 5가 들어와서 1번 가방, 2번 가방, 3번 가방, 4번 가방, 5번 가방이 있는데 5명한테 이러는 거야. 자, 이 중에 1명만 너네 거 갖고 갈 수 있어. 자기 자신 거. 그럼 내가 이러는 거지. 5명 중에서 자기 자신 거 갖고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 5명 중에서 몇 명만 자기 거 갖고 갈 거야? 1명이지. 그럼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운 좋게 3번이 걸렸다고 칠게. 그럼 3번은 자기 거 갖고 가고 유유히 떠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2, 4, 5번은 무조건 남의 거 갖고 가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4명이 4개를 자기 자신 거 아닌 남의 거 갖고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9가지지. 그래서 여기다 9를 곱한 5, 9, 45가지.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 또 애들이 빡치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나도 제일 싫어하는 문제거든. 이게 제일 빡치는 문제인데 뭐냐면 똑같이 문제가 나왔어. A2, A3, A4, A5.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 거 갖고 간 애가 1명이 아니라 3번, 너 2번 가방 들고 나가. 얘를 강제로 2번을 가방을 줘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3번은 2번 가방을 들고 튀었거든? 그럼 가방은 몇 번이 남았냐면 1번, 3번, 4번, 5번이 남았어. 사람은 1번, 2번, 4번, 5번이 남았고. 그럼 얘들아, 애들이 이렇게 똑같이 풀어. 선생님이 3번 애한테 2번 가방 들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4명은 4개의 가방을 갖고 갈 텐데 자기 자신 거 갖고 가지 말라 그러면 답은 9 아니에요? 라는 거야. 틀렸지. 왜? 여기서 보면 3번이 지 걸 갖고 갔어야 되는데 3번이 이미 남의 걸 갖고 갔어. 2번을. 그러면 1, 2, 4, 5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2번 가방이었으면 땡큐야. 그럼 답이 9가지야. 근데 지금 얘가 3번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 3번 가방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노가다예요. 이거 다 그리셔야 돼요. 얘가 3번 가방 갖고 왔다면, 얘가 4번 가방 갖고 왔다면, 얘가 5번 가방 갖고 왔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구 가방 갖고 왔다면, 그래서 얘가 누구 가방, 얘가 그래서 누구 가방. 이거는 무조건 노가다로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즉 수영도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귀찮은 문제예요. 제일 귀찮은 문제. 그래서 요게 일단 제일 아이들이 이제 뭐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더 추가할게요. 자, 거기 어디다 써놓으셔도 됩니다. 약수 문제가 나옵니다. 약수 문제. 자, 약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번에 아마 대수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마 배웠을 가능성 커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약수의 개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약수의 총합. 3번은 약수의 총곱.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물론 여기에 가끔 더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유형을 통해서 연습하면 되고요. 일단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3가지다.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의 약수를 한번 문제를 내볼게. 우찬아, 12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6개. 자, 틀렸어요. 다시. 12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6개. 틀렸어요. 12의 약수의 개수 몇 개죠? 12개라고 말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요, 약수를 말하시오, 개수를 말하시오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1, 2, 3, 4, 6, 12 해서 6개입니다. 라고 한 게 중딩이에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는 이제 뭐를 배우죠? 음수의 개념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제 약수는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음수의 개수까지 포함해서 총 약수의 개수는 1번 총 약수의 개수는 12개다라고 말하시는 게 이제부터 정답이에요. 1학년 때부터는. 3학년 때까지요. 근데 그러면 저 12개를 다 고민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에는요, 약수 앞에 두 글자를 항상 붙여요. 바로 양의 약수라고 붙여요.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생각하면 이제 6개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3번. 그러면 이 양의 약수의 개수를 좀 빨리 구하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아는 방법이 있죠. 이 6개는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11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내가 알고 온 지수에 1씩 더해서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나오거다 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을 보여줄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 그리고 걔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 없는 새끼에 내가 보여줄게. 이거 왜 이러냐면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수학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6개, 왜 여기다 1씩 더하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야. 우찬아, 저거 왜 1 더해서 곱해?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요. 끝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왜 1씩 더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봐. 왜 1씩 더하지? 표 그릴 때, 아니, 나 표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표 말고. 그러니까 표를 그렸어. 그래. 표를 나타내면 거기서 1씩 더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우리가 약수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나오죠? 우리 이 12의 약수라는 게 뭔 뜻입니까? 두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어떤 12라는 놈은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써보면 2가 2개 있다는 거고 3이 1개 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게.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1이라는 걸 만든다는 건 2를 선택하지 않고 3을 선택하지 않아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2라는 건 2를 하나 선택하고 3을 선택하지 않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이라는 건 2는 선택하지 않고 3은 하나 선택해서 3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4는 2를 2개 선택하고 3을 선택하지 않아서 나온 숫자였던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나는 2가 2개고 3이 하나 있는 건 알았지만 2를 선택하지 않을 때와 3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하나씩 추가되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를 안 선택하거나 하나 선택하거나 2개 선택하거나 3을 안 선택하거나 하나 선택하거나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개수에 하나씩이 더 추가되는구나.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따라서 1씩 더해서 곱해서 나온 게 양의 약수의 개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저 총합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1, 2, 3, 4, 6, 12 저걸 다 더해달래. 손으로 다 더할 거야? 그럼 머리 아프다 이거지. 그럼 요거 혹시 공식 기억나세요? 읊어보세요. 뭐죠?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이에요. 12가. 혹시 뭐죠 공식이? 한 번도 안 들어봤나 혹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까지 더하고요. 3의 0승, 3의 1승까지 더해서 곱한 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한번 해볼까? 대수 배운 친구들은 아시죠?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여긴 7 나오고요.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나와서 28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진짜 더해볼까? 둘이 더하면 3, 6, 10, 16, 28 똑같이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또 물어볼게. 왜 이 공식이 탄생했을까요? 여러분 저 공식 왜 탄생했을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이 왜 나왔을까? 그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를 구할 텐데 잘 보세요.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의 2승 곱하기 3 다 소인수분해 해볼게. 그 다음에요. 이 가진 거는 한번 이 가진 것끼리 3을 가진 건 3을 가진 것끼리 묶어볼게요. 자, 2 가진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3 가진 거 좀 보이면 바로 보이나? 3 가진 거 한번 먼저 묶어볼게요. 3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3을 가진 거 묶어보면 여기선 1, 여기선 2, 여기서는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묶였고 얘 묶였고 얘 묶였어요. 그 다음에요. 남은 거 써볼게요. 1,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중복되니까 1, 2의 1승, 2의 2승으로 묶어보니까 여기는 통째로 1 나오고 저 뒤 앞에는 3이 나와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1은 다시 말하면 2의 0승으로도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니까 아 그래서 이런 공식 얘는 3의 0승으로 바꾸면 3의 1승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군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수를 가진 것끼리 묶어보니까 이 공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 만약에 양의 약수의 총 곱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저거 다 곱하래. 1, 2, 3, 4, 6, 12를 곱하래. 근데 저 곱하는 건 너무 초등학교 아니니? 초등학교? 왜? 결국에는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2니까 결국 얘는 12가 몇 개 나오더라? 3승, 3개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걸 좀 쉽게 찾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 이 밑에 있는 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수였고 12. 이 위에 나오는 건 총 양의 약수의 개수를 뭐로 나눴다? 2개씩만 나서 12가 나오니까 2로 나눈 3세트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어디서 딱 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게 보여? 4번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승현아. 어디서? 그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어떡합니까? 야? 왜? 얘는 지금 6개가 나왔으니까 12, 12, 12 3세트가 나왔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4, 8, 16, 16의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곱하면 16, 곱하면 16, 지 혼자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수의 총 곱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엔 16이 총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16이라는 건 2의 4승이니까 5개 나오거든요. 그럼 이 5개를 2로 나누면 몫이 2가 나와요. 그럼 반이 남아요. 반개. 그 반개라는 게 결국 가운데 수의 제곱수니까 그 제곱수에다 루트를 씌운 4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6, 16이 나오는 게 맞지만 걔는 중복이니까 한번 4로 나눠줘서 루트 씌워주면 4가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혹시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건 결국 제곱수인데 제곱수일 때는 여기다가는 약수의 개수의 목을 써주는 거고 이쪽은 그 숫자에 루트를 씌운 루트 16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냥 예시 쉬운 거 들어드리면 25는 1, 5, 25밖에 없거든요. 얘 다 곱하라 그러면 결국엔 25에 약수의 개수가 3개니까 2로 나눠서 몫은 1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운 5를 곱하면 정답이다. 이게 바로 약수의 총 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준영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또 이제 좋아하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약수 말고. 그 다음에 금액과 방법입니다. 자, 금액과 방법.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요, 이제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4개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이 돈 갖다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를 놓치면 안 돼요. 얘가 방법이냐 아니냐 금액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 금액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방법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한 가지, 1,000원짜리 2장, 2가지, 500원짜리 한 개, 3가지, 100원짜리 한 개, 2개, 3개, 4개, 4가지, 거기다가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한 장, 또 하나 추가,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하나 추가.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의 방법을 다 찾아봐 달라는 거야. 근데 그 결국에는 뭔가 약수의 개수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내가 1,000원을 한 장, 그럼 1,000 곱하기 1. 500원짜리를 한 개면 1,000 곱하기 500원 곱하기 1. 100원짜리 4개면 500원짜리 곱하기 4 해갖고 곱해서 결국 만들 거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방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내가 가진 돈에 하나씩 다 더하세요. 내가 가진 돈에 하나씩 더해서 이 3개를 다 곱한 30가지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돈을 안 내면 양아치지. 그러니까 안 내는 한 가지를 빼서 정답은 29가지가 바로 방법의 개수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왜 1씩 더해요? 1씩 더하는 원리 어디서 봤지?
약수의 개수 구하는 데서 배웠어. 약수의 개수에서 왜 1씩 더했죠,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는 방법. 2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추가됐듯이 얘도 똑같은 거야. 1,000원은 2장 있지만 한 장 내도 2장 내도 상관없지만 안 내도 되지 않냐. 안 내고 500원으로만 낼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씩 더 추가돼서 곱해지고 여기서 1을 왜 빼냐? 아이씨, 돈은 내야지. 최소한 빵원은 제외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를 빼준다라는 거지. 네, 선생님, 근데 금액은 뭐예요? 금액은 이러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지금 이거는 금액은 못 찾아. 금액은 얘랑 똑같이 나와, 답이. 그럼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왜 금액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지.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를 갑자기 하나 더 늘리면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금액도 찾을 수 있어. 자, 이거 금액은 방법은 몇 가지가 나와요? 방법은 3, 3, 5, 3, 3, 5를 곱한 9, 5, 45에다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1을 빼서 44라고 답을 말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금액도 물어볼 수 있다? 근데 그럼 물어봐야지, 오찬아. 왜 얘는 갑자기 금액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고 얘도 금액을 물어볼 수 있지만 얘는 금액의 개수가 방법의 개수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얘는 금액의 개수가 방법이랑은 좀 달라요. 왜 그럴까? 그럼 도대체 금액과 방법에는 어떤 사전적 의미가 차이가 있길래 그럴까라고 고민해볼게. 고민해보자 이거, 우찬아. 그렇지, 완벽했어. 뭐냐면은 방법은 같은 1,000원짜리를 만들더라도 지폐를 쓰냐 500원짜리 2개를 쓰냐는 다른 걸로 본 거야. 왜? 종류가 다르잖아. 지폐, 동전 이렇게. 근데 이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든 500원짜리 2개를 내든 1,000원이라는 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금액에서는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2개는 같은 걸로 치자 이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복되는 걸 빼줘야 되나요? 아니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중복이 될까봐 두려워서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바꾸자 이거야. 고액을 저액으로. 무슨 뜻이냐?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2개가 충돌 날 것 같아? 네. 그러면 1,000원짜리 내가 다 500원짜리로 바꿔줄게. 너는 애초에 1,000원짜리 없었어. 라고 하면 죽어도 1,000원이라는 건 겹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1,000원짜리 2장이고 500원짜리 2개인데 500원짜리 2개랑 1,000원짜리랑 잘못하다간 충돌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너 먼저 환전부터 해줄게. 그래서 1,000원짜리 2장을 500원짜리로 환전을 해가지고 4개가 추가돼서 얘는 6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 근데 그러면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는 충돌 안 나요? 왜?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4개는 절대 부딪힐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정답이 어떻게 되냐?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6 더하기 1, 4 더하기 1. 그래서 7 곱하기 5에서 35에서 아무것도 안 내는 한 가지를 빼서 답은 34가지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차려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환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곱해지는 인수가 달라지나 하나 줄잖아. 그 말 뜻은 금액과 방법을 봤을 땐 누가 더 경우의 수가 항상 클 수밖에 없다? 방법. 따라서 항상 답이 방법이 금액보다 많거나 같다라는 거야. 또 자기가 금액을 찾았는데 방법보다 많이 나와. 무조건 틀린 거야. 딱 답을 찾았는데 방법이 더 많아. 일단 맞아. 하지만 얘가 더 크면 이상한 거야. 왜? 아니 돈을 개수를 떨어뜨렸단 말이야. 1,000원이 더 있었는데 그걸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곱했더니 개수가 더 많아지냐는 거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유일하게 자이 스토리에 딱 한 문제가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이 스토리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리고 아마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 시너지에도 없고요. 마플 교과서에도 없고요. 딱 자이 스토리에 한 문제 있어요. 그 한 문제가 그때 뭐였냐면요. 1,000원짜리, 선생님도 지금 개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1,000원짜리 2장. 아마 이럴 거예요. 500원짜리 2개. 그 다음 100원짜리, 100원짜리였나? 잠깐, 100원짜리랑, 이게 좀, 머리에서 생각 안 나. 잠깐만, 여기서 아마 내가 바꿔볼게. 여기서. 뭐였냐면, 선생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였어. 1,00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가 있었거든. 근데 금액을 물어봤었어. 금액을. 그러면 우리 금액이면 돈이 충돌나는지를 봐야 돼서 충돌나는지를 봤거든. 선생님 나중에 갖고 올게, 자히스토리에서. 그래서 너네들이 그때 당시 뭐 했냐면 애들이 1,000원이랑 500원짜리랑 충돌나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다 500원짜리로 환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아, 방법이.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얘 개수가 늘어난 개수가 있었어.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거를 환전하니까 환전했더니 얘랑 충돌났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환전하기 전에는 충돌이 안 났어. 환전하기 전에는 얘네 둘만 충돌이 나가지고 고의 건을 저의 건으로 바꿨는데 충격적이게도 환전하고 나니까 얘네 둘이 또 충돌이 난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고의 건에서 저의 건으로 바꾸랬어. 여기서 바꾼 다음에 똑같이 풀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여기서 여기 바꾼 다음에 그냥 주입식 교육처럼 여기다 1씩 더하고 여기다 1씩 더하고 곱한 다음에 1 빼줬단 말이야. 그때는 애들 다 틀린 거야. 왜? 봤더니 처음에는 얘네들이 충돌나서 환전을 했는데 환전하고 보니까 얘네들도 충돌이 났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얘를 일로 또 다시 다운시켜야 됐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엔 이 돈이 모두 다 하나의 종류로만 바뀌었던 거야. 그냥 하나의 종류 뭐 50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얘는 금액의 개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여기다 1 더하고 다시 1 빼주니까 얘는 그냥 50가지가 그때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액을 물어보는 건 뭐냐? 충돌날 부분을 꼭 세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환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들을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방법 다음에 또 좋아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선생님도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너네들한테 한 방에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아했던 문제가, 그러고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러고는 문제를 같이 풀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길 찾기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길 찾기는 너무 쉬워서.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우리 몇 번으로 가냐면요. 먼저 쉬운 거부터 갈게요. 668번 시작이요. 668번. 668. 쪽수로는 316쪽입니다. 668 시작. 난 분명히 다 알려줬어요.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 맨 마지막에? 요거? 돈 안 내면 안 되잖아. 빵원. 안 내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는 문제에 써 있어.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그거는 문제에 써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말해드린 거예요. 자, 끝내볼까요? 얘가 실근 갖는다 그러면 판별시행화라는 거니까 짝수공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럼 반대쪽으로 넘겨서 5b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만 경우의 수는 대부분 노가다성이 짙다 그랬어. 노가다성이 짙다라는 건 실수 없이 빠짐없이 잘 세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너네들보다는 몇십 년을 더 많이 풀어봤잖아. 이런 거 당연히 경우의 수 구할 거거든. 근데 제발 부탁인데 즉흥적으로 숫자 좀 넣지 마. 무슨 뜻이냐? 이거 넣을 때 규칙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어떻게 했을 때가 실수가 제일 적냐면 차수가 큰 거에다가 숫자를 먼저 넣을 때부터 좋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B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3 넣고 먼저 구하는 친구들인데 그 경우보다는 A에 1 넣고 A에 2 넣고 A부터 넣는 게 좋더라라는 거야. 왜? A가 더 차수가 크니까. 근데 만약에 차수가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예요. 그럼 누구부터 넣냐?
앞에 개수가 큰 놈부터.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성을 한 번에 할 때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차수가 큰 거부터, 차수가 높은 거에다가 먼저 넣자. 2번은 차수가 동일하다면 개수가 큰 놈부터 먼저 경우의 수를 넣을 때가 가장 실수가 적더라. 왜? 근데 B에다가 1 넣으면 또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 5보다 클 때 제곱해서 5보다 큰 게 뭐지? 1인가? 2인가? 3인가? 또 이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 A가 1이면 땡큐지. 1보다 작은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B는 안 나와요. A가 2면 4야. 아직까지도 B에 들어갈 거 없어요. 만약에 A가 3이면 비로소 얘가 9 나오니까 아, B에 1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A 값부터 먼저 결정하면 좀 답이 빨리 나오더라라는 거야. 밑에 보시면 답은 3번 15쌍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671번 시작. 671.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뭐 그냥 바로바로 답 나오는 거니까. 자, 끝낼게요.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A, B 2개, PQR 3개, XYZ 3개. 서로 하나씩 선택해서 만드는 거니까 2, 3, 3 곱해서 18개. 2번 A를 포함하래요. 그럼 여러분, 특히 이 포함하라 라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포함하라 라는 거 우린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전체에서 A가 없을 때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A를 먼저 고르세요. 그럼 A 선택했죠? 그럼 뒤에 PQR 3개, XYZ 3개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라고 찾아도 됩니다. P를 포함하지 말래. P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결국 A, B 2개, QR 2개, XYZ 3개. 3 곱하면 되니까 답은 12개다라는 겁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675 시작. 이것도 많이 틀리죠. 이거는 아마 풀이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얘도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자, 가볼까요? 300이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5의 제곱, 3 곱한 건데 1번. 짝수의 개수를 찾아야 돼. 짝수의 개수인데 제일 많은 오답이 6개거든요. 이 짝수요? 이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개만 말하는 친구 있거나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개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죠. 일단 방금 처음에 구한 3 곱하기 3 곱하기 2는 즉 18개는 전체 약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전체. 근데 그 중에서 뭐였죠? 짝수였죠. 짝수의 개수를 찾아놔요. 그럼 얘들아, 짝수가 된다라는 건 짝수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2를 하나 갖고 있어도 되고 2개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럼 너무 귀찮아요. 1개 갖고 있을 때, 2개 갖고 있을 때 찾는 것.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개수에서 홀수 빼주면 되죠. 홀수라는 건 결국 짝수가 없으면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를 빼면 되니까 얘는 12개가 짝수의 개수다라는 거. 2번 5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달래. 그럼 5의 배수라는 건 다시 말하면 거꾸로 뭐죠? 5가 하나 있어도 되고 5가 2개 있어도 돼요. 너무 귀찮아요, 선생님. 따라서 18개에서 5의 배수가 아닐 때 3 곱하기 2, 6개 빼주면 되니까 얘도 정답은 12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답은 뭐 하래? 더하랬으니까 24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길찾기 안 할게요. 길찾기 틀린 친구들은 돌고래죠? 자, 가볼게요. 680번 시작. 금액인지 방법인지 잘 보세요.
자, 끝낼까요? 자, 금액이니까 충돌 나는지 볼게요. 1,000원짜리 2장이 5,000원짜리랑 충돌 날 일 없고요. 5,000원짜리 3장이 10,000원짜리 1장이랑 충돌 나겠죠. 그럼 5,000원짜리로 환전할게요. 10,000원짜리가 1장이었으니까 5,000원짜리 5장 되겠죠. 그리고 1,000원짜리 아까 몇 장이었지? 1,000원짜리가 2장. 그럼 방법의 개수랑 이제 동일하니까 6 곱하기 3하고 아까 말했지만 맨 끝에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했으니까 답은 17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금액이냐 방법이나 놓치면 안 돼요. 자, 색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색칠 문제 683번 시작. 5433 쓰지 마세요. 누누이 말하지만 학교 시험은 그거 절대 안 통합니다. 683번. 자, 가볼까요? 저라면 이렇게 A, B, C, D를 쓰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죠. 이웃한 색깔, 같은 색깔을 칠할 때와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을 때를 한 세트를 잡아야 되는데 퐁당퐁당이면서 가장 영향력이 높아야 돼요. 여기서 영향력 높은 건 뭐 D도 있고요. E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할게. C 선택하고 D 선택해 볼게요. 그럼 1번. C랑 D랑 같다면 2번 C랑 D랑 다르다면 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칠할게요. 몇 가지 색이었죠? 4가지. 그럼 시작할게요. C와 D에는 먼저 같은 색깔 칠하면 4가지죠. 칠했어요. 그러면 E에는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었으니까 그걸 뺀 3가지죠. 그럼 B에는 얘랑 얘랑 아직까지 같은 색깔이고 얘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피하면 되겠네. 2가지가 될 거고 A 입장에선 개땡 큐죠. 얘랑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3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4, 3, 12에다가 6 곱하니까 얘는 72가지가 나오겠다. 자, 두 번째 C랑 D랑 다르래요. 그럼 C에 4가지 칠할 수 있고 D에 3가지 칠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 다른 색깔입니다. 그럼 E에는 얘네 둘이 다르니까 2가지 칠할 수 있고요. B에는 얘네 3개가 다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1가지 칠할 수 있고 A에는 얘랑만 다른 3가지 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4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얘도 72가 나오겠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 경우의 수를 다 더해달라. 더하면 되겠네. 답은 144가지. 이렇게 그냥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333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전 그거 써서 맞았어요. 그럼 그거 계속 써보세요. 주구장창 이제 나중에 틀리는 문제만 미친 듯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684번도 한번 해볼게요. 684번 시작. 숙제 줄일 겸. 가볼까요? 여기서 누구 잡을래? 당연히 BD 아니 선생님은 좀 엉망으로 썼다. 내 마음대로. 원래 ABCD 있는 줄 몰랐어. BD 아니면 EC 잡으면 되죠. 퐁당퐁당이고 영향력 많이 끼치니까. 그래서 1번 B랑 D랑 다 같을 때 2번 B랑 D랑 다를 때로 가볼게요. 색깔 몇 가지? 5개. 시작할게. B랑 D랑 같으면 나 바로바로 한다. 5가지. 그럼 A에 칠할 때는 얘네 둘이 같으니까 4가지. C에는 얘네 둘이 같고 얘가 다르니까 3가지.
2에도 하나, 둘, 두 개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그럼 20에다가 9 곱하면 되니까 180까지. B랑 D랑 다르래. 5 곱하기 4. 5 곱하기 4하고 A에는 얘네 둘이 다르니까 3가지. C에는 얘네 3개가 다 다르니까 2가지. E에도 얘네 3개가 다 다르니까 2가지. 그럼 얘는 240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둘이 더하면 정답은 몇 가지? 420까지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하셨죠? 무조건입니다. 색칠 문제 5433 쓰다 걸려봐. 아셨죠? 내가 좀 개쪽 줄게. 자, 뒷자 넘어가 볼게. 자, 교란순열 방법 없다. 외워. 간다. 오직 2명일 때 몇 가지? 3명일 때,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 시작할게. 686번 봐봐. 나랑 같이 할 거야. 이건 외웠나 안 외웠나만 체크하면 돼. 686번 봐봐. A1은 1이래. 선생님, 1은 1한테 가래요. 땡큐. 근데 두 번째, 2, 3, 4, 5는 자기 자신한테 가지 말래. 4명은 4명한테 가지 말래. 답은? 답 3번. K대 학생부 수시에 5명이 자소서를 했는데, 하나씩 가져가는데 한 명만 자기 거 갖고 가래. 그럼 먼저 뭐 하라 그랬지? 자기 거 갖고 갈 사람 손 들라고 했어. 그럼 몇 가지? 5. 그 다음 4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가야 되니까 몇 가지? 5, 9? 답은 5번 끝. 687번에 1번 봐봐. 그냥 바로 하고 끝내버릴 거야. A1 빼기 1, A2 빼기 2, A3 빼기 3, A4는 빼기 4는 0이 되지 말래. 되지 말라는 건 A1에 1 들어가면 안 되고, A2에는 2 들어가면 안 되고, A3는 3 들어가면 안 되고, A4는 4가 들어가면 안 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번째에 들어가면 안 돼. 답은? 9, 끝. 2번. 하나 더 늘었네. 답은? 44. 끝. 교란수녀는 거의 다 이래요. 교란수녀는 절대 수영도 그리시면 안 됩니다. 뒷자 넘어가 볼게.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유형의 X 치세요. 맞풀기는 이렇게 10번에. 왠지 아세요? 이게 대표적인 교란수녀인데 아까처럼 1번이 1번 갖고 갔어야 되는데 1번이 3번 갖고 가는 거야. 그럼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수영도 다 그려야 된다. 그래서 대표 문제 10번 봐봐. 맨 위에. 그래 읽기라도 해봐야지. 4대가 주차해서 나와야 되는데 한 대씩 빠져서 나와야 된대.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거를? 누가 누구 번째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다 그리셔야 돼요. 밑에 해설지 봐봐. 수영도 다 그렸어요. 688번, 689번, 690번 심지어 다 수영도예요. 해설이. 수영도 말고 없습니다. 아 선생님 순열하고 조합 배우면 P 쓰고 C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도 못 써요 이거. 1도 못 쓰고 다 그리셔야 돼요 그냥. 그럼 언제 다 쓰고 언제 씁니까? 언제 이런 순열 조합이랑 이런 걸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노가다 뛴다라는 건 규칙이 없을 때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수학도 경우에서 순열 조합,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은 다 규칙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공식이라는 거가. 근데 공식을 못 사용한다는 건 규칙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수영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숙제를 안 해요, 지금.